여러분, 정부가 여러분 통장에서 돈을 빼가니 가장 강력한 방법은 세금을 올린다고 선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눈치채기 전에 월급의 가치부터 조용히 깎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도 통장은 제자리인데 세상은 계속 앞서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같은 세상에서 조용히 부자가 됩니다. 그 사람들은 노동을 더한 게 아니라 돈이 흐르는 길을 먼저 탔기 때문입니다. 그 길 위에 QLD, TQQQ가 있습니다. 월급이 오르면 괜찮아진 것 같죠? 그런데 체감은 더 팍팍해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월급은 계단처럼 오르는데 물가는 엘리베이터처럼 오릅니다. 그 차이가 몇 년만 쌓이면 내 인생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가 됩니다. 정부는 늘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합니다. 성장, 지원, 투자, 복지, 개혁 이런 단어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돈이 풀리는 순간 가장 먼저 이득을 보는 쪽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먼저 손에 쥐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늦게 받는 사람이 손해를 봅니다. 이건 정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 흐르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돈을 더 써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전쟁이든 위기든 경기 침체든 선거든 이유는 매번 달라도 결론은 비슷합니다. 돈이 더 필요해집니다. 그때 선택지는 크게 두 개입니다. 세금을 올려서 바로 걷거나 빚을 내서 나중으로 미루거나. 그런데 세금을 올리면 지금 당장 욕을 먹습니다. 표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빚을 냅니다. 국채를 발행합니다. 은행과 기관과 시장이 그걸 사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상환 압력이 커지면 또 다른 방법이 등장합니다. 화폐 가치가 내려갑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이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구매력이 다른 누군가에게 이전되는 과정입니다. 조용한 세금입니다. 말이 예쁘다고 본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가장 잔인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저축합니다. 현금을 모읍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그 현금을 가만히 놔둬도 녹입니다. 여러분이 나쁜 선택을 안 했는데도 여러분이 손해를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동시에 정부는 세금을 더 잘 걷게 됩니다. 물가가 오르면 같은 상품을 사도 부가세가 더 나옵니다. 명목소득이 오르면 구간이 바뀌며 세금이 늘기도 합니다. 자산 가격이 오르면 각종 세금의 기반이 커집니다. 정부 입장에서 이 구조는 너무 편합니다. 국민이 화를 내기도 어렵습니다. 가격표가 바뀌는 걸 정부 탓으로 바로 연결하지 못하니까요. 그럼 국민이 왜 가난에 묶이냐? 이 질문의 답이 더 선명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현금 흐름이 한 줄입니다. 월급. 정부가 돈을 풀면 자산을 가진 사람은 자산 가격이 먼저 뛰며 방어합니다. 반면 자산이 없는 사람은 물가 청구서를 먼저 맞습니다. 월급은 뒤늦게 따라가고 저축은 높고 체감은 더 가난해집니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사람들은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더 오래 일해야 하고 더 위험한 선택에 끌리고 더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면 다시 정부의 정책과 지원에 기대게 됩니다. 이렇게 의존이 굳어지면 구조는 고착됩니다. 여러분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규칙을 모른 채 게임장에 들어온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떡하라는 거냐? 금도 사고 부동산도 사고 비트코인도 사라는 말이냐? 다 맞는 말처럼 들리는데 내 현실에는 안 맞는다. 내 월급으로는 그게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급쟁이에게는 월급 단위로도 시스템 편에 설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주식이고 그 중에서도 미국 주식이고 그 중에서도 나스닥이고 그 나스닥에 레버리지를 얹은 QLD, TQQQ가 강력하게 보이는 이유입니다. QLD, TQQQ는 단순히 수익률 높은 상품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과 자산 인플레이 시대에 내 노동이 느린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쓰는 도구입니다. 다만 도구는 도구일 뿐입니다. 칼은 요리도 하고 사람도 다치게 합니다. QLD, TQQQ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이 없으면 멘탈을 태우고 계좌를 태웁니다. 규칙이 있으면 구조가 여러분을 잡아먹는 속도를 늦추고 오히려 구조의 힘을 여러분 편으로 씁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정부를 욕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돈의 흐름을 이해하고 내 위치를 옮기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현금만 들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이 여러분을 깎아먹습니다. 자산을 들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이 여러분 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돈을 풀 때 자산 가격이 반응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물론 무조건 오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큰 흐름에서 돈이 풀릴 때 보호받는 쪽은 자산 쪽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필 QLD, TQQQ냐? 나스닥 100 같은 성장지수는 현대 경제에서 가장 강력한 엔진을 묶어놓은 바구니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클라우드, 플랫폼, 생산성을 폭발시키는 산업들이 거기에 몰려 있습니다. 정부가 돈을 풀고 유동성이 돌 때, 그리고 기술이 생산성을 올릴 때 그 과실이 어디로 쏠리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물론 중간에 폭락도 옵니다. 조정도 옵니다. 그게 문제라면 주식시장은 원래 못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서 뒤집니다. 오를 때는 더 사고 떨어질 때는 못 사고 결국 평균을 최악으로 만들고 끝냅니다. 그래서 QLD, TQQQ는 수익률이 아니라 행동 교정을 요구하는 상품입니다. 제가 진짜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정부가 국민을 가난에 먹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국민이 금융을 모르게 두는 겁니다. 금융을 모르면 사람은 반응으로 삽니다. 뉴스에 반응하고, 공포에 반응하고, 유행에 반응하고, 계좌 색깔에 반응합니다. 그러면 시장은 여러분을 흔들기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규칙이 생기면 반응이 줄어듭니다. 반응이 줄면 손실이 줄어듭니다. 손실이 줄면 생존이 됩니다. 그리고 생존이 되면 복리가 시작됩니다. 그럼 현실적인 규칙을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들리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바로 써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QLD와 TQQQ를 같은 것으로 보지 마세요. 둘 다 나스닥 기반이지만 체감 리스크가 다릅니다. QLD는 2배 레버리지, TQQQ는 3배 레버리지입니다. 같은 방향이라도 흔들림이 다릅니다. 그래서 초보일수록 QLD 비중을 더 크게 가져가거나 TQQQ를 소량으로 시작하는 방식이 훨씬 낫습니다. 본인이 감당 가능한 변동성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을 버틸 수 있는지요. 둘째, 매수 타이밍을 감으로 하지 마세요. 제일 쉬운 기준은 이동평균선 같은 단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QQQ의 21선 아래에서 분할 매수, 21선 위에서 관망 또는 소량 매수, 이런 식으로 룰을 하나 정하세요. 기준은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복잡하면 위기 때 못 지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타이밍이 아니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셋째, 분할 매수는 감정이 아니라 설계로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을 투자한다면 그중 일부는 항상 남겨두는 방식이 좋습니다. 시장은 늘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현금이 없을 때 더 크게 빠집니다. 그때 내 손에 남은 현금이 공포를 기회로 바꿉니다. 현금은 수익을 못 내는 게 아니라 기회를 사는 옵션입니다. 넷째, 손절을 할지 말지로 싸우지 마세요. 대신 비중으로 싸우세요. 레버리지 상품은 손절을 잘못하면 꼭대기에서 팔고 바닥에서 다시 사는 최악의 사이클이 나옵니다. 반대로 무조건 존버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비중이 답입니다. 내 인생을 흔들 수 있는 비중이면 그건 투자도 아니고 도박도 아니고 자해에 가깝습니다. 잠이 안 오면 비중이 과한 겁니다. 이건 무조건입니다. 다섯째, 익절 기준을 미리 정하세요. 레버리지에서 가장 흔한 비극은 수익이 났는데도 안 팔아서 결국 다시 마이너스로 가는 겁니다. 전고점 근처 혹은 일정 수준의 수익 구간에서 일부를 매도해 현금화하거나 더 안정적인 자산으로 옮기는 규칙을 만드세요. 일부 매도는 배신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레버리지의 목적은 영웅이 되는 게 아니라 다음 싸움에 살아남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말이 바로 나옵니다. 레버리지 ETF는 장기 투자하면 녹는다. 횡보장에서 망한다. 폭락 오면 끝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레버리지는 변동성이 큰 횡보 구간에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폭락이 오면 계좌가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장기 투자로 쓰려면 장기라는 단어가 시간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규칙을 뜻해야 합니다. 그냥 오래 들고 있는 게 장기가 아닙니다. 시스템을 오래 유지하는 게 장기입니다. 레버리지 ETF가 장기 투자에 불리하다는 말은 아무 기준 없이 올인하고 리밸런싱 없이 방치하고 하락 때 추가 자금이 없고 공포에 팔아버리는 사람에게 맞는 말입니다. 반대로 기준이 있고 분할 매수로 단가를 관리하고 현금을 남겨 위기를 견디고 일정 구간에서 일부를 회수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처럼 장기적으로 성장 엔진이 살아있는 지수에서 레버리지는 위험하지만 동시에 강력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강력함은 자동으로 좋은 게 아닙니다. 방향과 규칙이 있을 때만 좋은 겁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지금 들어가도 되냐? 이미 많이 오른 거 아니냐? 금리도 높고 불확실한데. 이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답을 주지 않겠습니다. 대신 방식은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든 다음 달이든 한 번에 들어가서 맞추려 하지 마시고 정해진 기간과 정해진 금액으로 나누세요. 그리고 가격 기준을 하나 잡으세요. 21선, 51선 혹은 고점 대비 하락폭 무엇이든 하나면 됩니다. 시장을 맞추는 사람이 되려 하지 마시고 시장에 대응하는 사람이 되세요. 정부가 뭘 하든 뉴스가 뭘 떠들든 내 매수 버튼이 눌리는 조건은 내가 정한 규칙이어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컨트롤 당하는 쪽이 아니라 컨트롤 하는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정부가 이렇게 돈을 풀고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그럼 무조건 주식이 답이냐? 아닙니다. 답은 주식이 아니라 분산입니다. 그런데 월급쟁이에게 분산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분산을 권합니다. 첫째, 현금 버퍼를 확보합니다. 둘째, 성장 자산으로 QLD 같은 상대적으로 덜 과격한 레버리지를 핵심으로 두고 셋째, TQQQ는 부스터로 제한된 비중만 둡니다.
이렇게 하면 인플레이션과 자산 인플레의 시대에 따라갈 수 있는 추진력과 폭락을 견딜 수 있는 생존력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월급만 바라보는 상태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정부가 국민을 가난에 묶는 구조는 단순히 악의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권력은 늘 단기 성과를 원하고 단기 성과는 돈을 풀 때 가장 빨리 보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나중에 옵니다. 결국 그 나중은 국민이 받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금융을 모르는 사람은 계속 뒤로 밀립니다. 그런데 금융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 흐름을 이용합니다. 정부가 돈을 푸는 걸 막을 수 없으면 그 돈이 흘러가는 방향에 서야 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이상론으로는 세상이 안 바뀝니다. 내 계좌는 더더욱 안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하나입니다. 정부가 만들어 놓은 인플레이션 게임에서 현금만 들고 있으면 여러분은 계속 느려집니다. 자산을 들고 있으면 여러분은 속도를 맞출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월급 단위로도 그 편에 설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QLD, TQQQ입니다. 다만 그 도구는 규칙이 없으면 독입니다. 규칙이 있으면 무기입니다. 지금 당장 하실 일은 단순합니다. 투자 앱을 열기 전에 규칙부터 종이에 쓰세요. 한 번에 얼마를 넣는지, 언제 더 사는지, 언제 일부를 빼는지, 현금을 얼마나 남기는지, 비중을 어디까지 허용하는지. 이 5가지만 정하셔도 여러분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을 앞지릅니다. 대부분은 매수 버튼만 누르고 규칙은 나중에 찾습니다. 나중은 항상 공포 한가운데입니다. 그때는 못 찾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건 하락이 아닙니다. 하락은 누구에게 나옵니다. 진짜 두려운 건 기준 없이 흔들리는 겁니다. 정부가 돈을 풀든 말든, 물가가 오르든 말든, 시장이 흔들리든 말든 내 행동이 흔들리지 않으면 게임이 달라집니다. 그 순간부터 QLD, TQQQ는 도박이 아니라 전략이 됩니다. 그리고 전략을 가진 사람은 결국 시간이 자기 편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QLD, TQQQ를 실제로 어떻게 비중으로 설계하는지 월급 투자 기준에서 가장 현실적인 모델을 몇 가지로 나눠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격형, 균형형, 생존형 이렇게 나눠서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알고리즘에 한 번만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내일 통장이 오늘의 규칙에서 시작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